대한유화가 급등해서 황금 거북이에게 수익을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 역시 수익 실현할 수 있었는데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평가 배당 주식 아이디스 분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가시죠. 대한유화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대한유화는 공장 가동도 중지한 상태이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만원까지 상승하면서 상승 VI도 기록했었는데요.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롯데케미칼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라면서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고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갑자기 변한 걸까요? 2년간의 하락 사이클이 끝났다면서 유안타증권은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목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대장 주식인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듯 뉴스를 보면 제일 어려울 때가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의 질문과 대답은 같습니다. 전고점인 40만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서 기대감으로 상승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주봉 차트상 200일선 터치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점 구간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현재 일봉 차트상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피로가 누적되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그래서 황금 거북이는 대한유화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도 보유하고 있던 대한유화인데요. 대한유화 수익 실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한유화는 저 PBR과 높은 유보율을 갖고 있는 대형 주식입니다. 이미 공장 증설을 하면서 나중을 기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직 영업 손실로 인한 재무제표가 아쉽고 공장 가동 중단된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관심 의견으로 두겠습니다. 아이디스 주식 분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디딤돌 사진을 보여주는 걸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누군가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해 알려줬다면 기회비용을 많이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딤돌을 보여주는 김에 디딤 주식 분석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올리면 인기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디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최대 조회수가 100이 안 나오는 종목인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며 배당도 없고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친구도 외식 사업을 2019년 10월 달에 시작했는데 기가 막히게 2020년 코로나의 확산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빚을 갚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식업이 그렇듯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외식업은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요. 슬슬 엔데믹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별 문제 없이 보내고 있는데 디딤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도 될까요? 디딤은 2020년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HMR 레스토랑 간편식도 도전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디딤 도쿄 하나 3분기 매출 전년 대비 40% 상승해서 훌륭하다고 생각되지만 전년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라는 것을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디딤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2019년까지 좋은 수익을 기록하다가 2020년에 직격탄을 맞았고 지금은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결정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는 2020년 대비 2022년 반기 직영 매장과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감소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가맹 지점 수가 중요하지요. 어차피 어려운 사업 환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거북이가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딤은 웹툰, 드라마 전문 제작사와 글로벌 한류 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니 외식 사업을 하는 디딤이 웹툰, 드라마, 콘텐츠 사업을 한답니다. 실제로 2022년 11월 4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보면 정관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11월 21일 이후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판매업을 추가한답니다. 외식업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 구성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낮아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 유의미한 사업 확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콘텐츠 신사업에 도전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물론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주가가 저점 구간이라 저가 매수 영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 사업 자체가 겪는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소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식자재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재무제표 개선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디딤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이 아닌 관심 의견을 제시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드디어 IDC입니다. 보안 관련 주식이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지급하는 주식이지요. 시가총액이 2천억 수준이라서 소형 주식으로 분류되는 IDC입니다. 작지만 강한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IDC인데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재무제표 모습이죠.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년 연속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지요. 3분기 실적이 나오면 2017년 연간 매출액 수준이 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저점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IDC입니다. IDC는 지금도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하단에 있는 상태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IDC 같은 경우 매출액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연구개발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연구개발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니 미래 성장성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 회사 IDC 홀딩스의 재무제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황금 거북이의 IDC 투자 노트입니다.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낮아서 좋은 주식시장 속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딘 모습입니다. 황금 거북이 같은 경우 IDC 주가가 2만원 초반일 때 못 들어간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매수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놓쳐버렸지요. 그래도 지금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서 매수 의견입니다. 노트북이 망가져서 일체형 PC를 구입했는데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윈도우가 중국어로만 볼 수 있는 건데요. 덕분에 중국어 공부도 하고 있지요. 오늘도 주식 공부를 하면서 경제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QQQ도 그렇고 SOXL, CWEB, 불주까지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